네, 자, 오늘 저스템 및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밝은 눈, 건강한 피부를 위한 풍부한 베타카로틴, 카로틴 플러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로틴 플러스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카로틴은 뭐 면역력 노화 방지 효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 야채들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A 쪽이고 말 그대로 베타카로틴이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게 당근이에요. 당근이 캐롯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 당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당근에서 맨 먼저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이 당근 이름과 같이 해서 카로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만드는 게 베타카로틴인데, 비타민 A를 보시면 비타민 A는 뭐냐? 레티놀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이 바로 비타민 A예요. 아, 레티놀 피부에 많이 좋다고 하죠. 화장품, 레티놀 화장품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타민 A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레티놀과 그다음에 레티날, 그다음에 레티노산 요 세 가지를 비타민 A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말하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이렇게 하는데 레티놀은 뭐냐면 저장 레티놀이라고 하고 레티날과 레티노산이 실제 이제 활성화된 비타민 A가 레티날과 레티노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을 만드는 게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화학식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왜 보였냐면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똑같이 생기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애만 다릅니다. 근데 베타카로틴은 보면 훨씬 더 길죠. 잘 보시면 이 레티날 이 비타민 A에 있는 애의 두 배예요. 딱 두 배죠. 두 개가 붙어 있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베타카로틴인데 얘가 산화가 되면서 반으로 쪼개지면서 레티놀이 되고 레티날이 되고 레티노아시드. 그래서 보시면 베타카로틴이 레티놀이 되고 변형돼서 레티날도 되고 그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레티놀이 레티날과 레티노아시드가 되고 레티노산이 되고 레티날도 레티노산 이렇게 변형을 해가면서 비타민 A는 계속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먼저 보시면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는 베타카로틴과 레티놀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베타카로틴은 식물성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이고요. 동물성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바로 레티놀이에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식물성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되고 레티놀은 동물성 비타민 A다. 그리고 레티놀을 베타카로틴이 레티놀도 만든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식물성 음식이면서 비타민 A의 전부체. 비타민 A는 요 밑에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아시드 세 개죠. 요거를 만드는 정부체다. 그 전 단계에 있는 애고, 그래서 실제 비타민 A는 요 밑에 있는 애들이고, 근데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어, 많으면 오히려 독성을 가지게 돼요. 보시면 간 독성을 가지고. 그래서 일정량 이상이 되면 간에서 독성을 나타내게 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이게 지용성이긴 하지만 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성을 안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많이 섭취를 해도 무리가 안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베타카로틴 형태로 몸에 있다가 필요할 때 비타민 A가 필요할 때 레티놀로 막 합성이 되는 거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많이 드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식물성 비타민 A는 많이 드셔도 상관없고 대신에 동물성 비타민 A는 많이 먹으면은 독성이 됩니다. 특히 이 레티놀 독성이 뭐냐면 이게 모든 동물의 간에 다 저장이 돼요. 비타민 A는. 그래서 어,
가장 큰 독성을 나타내는 간이 뭐냐면 북극곰의 간입니다. 그래서 북극곰의 간을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 죽어요. 실제로 북극 탐험을 가서 북극에서 그 곰을 잡아가지고 에스키모인들은 절대 북극곰의 간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뭣도 모르는 서양인들이 북극에 가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북극곰을 잡아서 간을 먹었다가 다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티놀은 간에서 많이 먹어 동물성 그래서 비타민 A는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대신에 베타카로틴은 많이 드셔도 상관없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레티날과 레티노산이 직접 이제 몸에서 활동하는 활동성 비타민 A인데, 그래서 보시면 레티날은 뭐냐면 주로 망막에서 신경세포의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게 레티날이에요. 그래서 레티날은 눈에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눈을 맑게 해주는 게 레티날이다. 비타민 A.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오죠. 그래서 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티날이고, 그 다음에 레티노산. 레티노산은 뭐냐면 피부에서 비타민이.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레티놀 화장품은 전부 다 피부에서 레티노산으로 활동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세포를 합성하는 상피세포, 피부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을 하는 게 레티노산이다.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틴과 레티놀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A, 식물성 비타민 A, 동물성 비타민 A로 몸에 저장돼 있다가 얘들 둘이가 활동성을 나타내는 비타민 A는 레티날, 얘는 눈으로 가고 레티노산은 피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티날, 눈으로 가는 애, 얘를 보시면 비타민 A가 우리가 앞에서 비전 아이디 공부를 할 때 루테인이 뭐라고 그랬죠? 황반을 지켜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루테인과 황반 이 비전 아이디의 기능은 뭐냐면 이 신경세포를 다치지 않게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빛을 특히 이제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레티날 비타민 A는 뭐냐면 이 신경세포에 딱 붙어 있는 신경세포 오른쪽에 보면 시신경세포가 간상세포하고 원추세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간상세포가 길쭉한 거, 원추세포는 밑에 조그만한데 요 끝부분에 빛을 감지하는 애가 간상세포고 밑에 이제 원추세포는 색을 감지하는 애. 요 위에 전부 다 쌓여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로놉신이에요. 로놉신. 그래서 이 로놉신 안에 레티날들이 들어서 빛을 느끼게 해서 이거를 신경세포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레티날의 역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레티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빛을 못 느끼게 돼요. 그러면 야맹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붙어 있는 로놉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옵신이라는 애가 있고 옵신 중간중간에 레티날이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빛을 감지해가지고 시신경으로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아이디, 루테인이 포함된 비전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포함된 카로틴 플러스의 역할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겠죠. 눈에서 둘이 어떤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 우리가 오메가3 배웠을 때 오메가3는 뭐죠? 지방산으로서 신신경세포가 눈에 있는 신신경세포가 뇌까지 전달되는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오메가3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배운 비전 아이디, 루테인이 들어있는 비전 아이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카로틴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시신경 세포를 두뇌까지 연결시켜주는 게 DHA가 들어있죠. DHA가 들어있는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드셔야지 눈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티날, 비타민 A가 눈에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티노산. 레티노산은 뭐냐면 피부, 상피세포의 재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 논문에 보면 레티놀과 레티날이 어떻게 상피세포를 재생시키는가에 대한 휴먼 스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 요 A 위에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단면도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일반 이제 상피세포. 요 위에 보시면 진한 부분이 표피고 가운데가 이제 상피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 롤이면 레티놀, 레티놀을 먹은 섭취한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레티노산을 이제 해준 경우 훨씬 더 이제 표피도 두꺼워지고 안에 이제 콜라겐 양도 늘어나게. 근데 레티놀 자체는 이게 저장용이고 실제 활동하는 걸 레티노산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레티노산을 먹었을 때 훨씬 더 표피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밑에 이제 그것도 요 까만 게 이제 레티노산을 먹었을 때 레티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물론 이제 둘 다 일반적인 피부보다는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 특히 이제 콜라겐 합성을 보실 때 이거 보시면 확 차이가 나죠. 특히 레티놀보다 레티노산을 해줬을 때 주름도 쫙 펴지고 그렇죠. 밑에 있는 요 빨간색을 나타내는 게 빨간색이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을 색소를 넣어서 이제 드러나게 보일 수 있게 하는데 레티나를 넣었을 때 콜라겐이 훨씬 더 많이 합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이 레티노산이죠. 레티노산으로 변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피부의 조직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주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티날과 레티노산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자, 그럼 이런 베타카로틴은 어디서 나오냐? 이 그림이 뭐게요? 이게 와, 놀랍게도 핑크빛 호수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바다가 이제 막혀가지고 호수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사는 해조류, 미세 조류가 이 바다를 핑크빛으로 만드는 이 호수를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건데 자 이거를 핑크빛으로 만드는 게 어떤 해조류냐면 바로 두나리엘라 조류입니다. 이 두나리엘라 조류가 어떤 놈이냐면 위에 보셨듯이 이게 엄청 이 뭐냐 염도가 높은 호수라서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아 있는 단 하나의 미생물이 뭐냐면 이 두나리엘라 해조류인데 이 두나리엘라 조류가 저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 여기에 대한 논문인데 보시면 단세포 녹조류인 두날리엘라 살리나 얘가 이제 두날리엘라 조류가 스트레스 내성 모델 그러니까 염분과 그다음에 이 자외선 엄청난 이제 저희가 주로 사막 옆에 있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자외선과 염분을 맞았을 때 다른 모든 생물들은 다 죽는데 보시면 밑에 둘째 집은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뛰어난 염분 대성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기능식품 높이 평가받는 고농도의 카로틴 및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하냐면 두나리엘라 조류는 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카로틴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남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항산화 비타민 C 배울 때 항산화 배웠을 때 뭐죠? 자외선으로부터 식물이 자외선을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DNA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항산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나리엘라 조류가 만드는 항산화 물질이 바로 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이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원래 얘는 두나리엘라 살리나의 카로티노이드 생성 과정이라고 하죠. 얘가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아까 녹조류라고 보셨죠. 네. 원래는 평상시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반 환경에 있을 때 녹색인데 얘가 염분에 노출되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점점 이렇게 주황색, 붉은 주황색으로 변해가. 이게 당근 색깔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색소 만들어내는 색소가 바로 베타카로틴이다. 그래서 이 두나리엘라 조류가 어마어마한 그 항산화 기능을 가진 베타카로틴을 만들어내는 놈이고, 그래서 이 염분 호수에서 살아남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두나리엘라 조류에서 만든 베타카로틴을 흡출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의 카로틴 플러스. 그래서 두나리엘라 살리나 미세조류의 일종으로 염분 농도가 높은 사해에 생존하는 생명체이고, 염분이 높은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며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녹색을 띠지만 고농도 염분과 강력한 자외선 노출된 경우 보호작용을 통해 카르티노이드 색소를 생산하여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 카르티노이드를 추출하는 게 바로 카로틴 플러스에 있는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고, 부원료로 토마토 추출물, 토마토에도 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리골드 추출물까지 넣어줬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신경 세포를 보호해 주는 게 마리골드죠. 그래서 같이 또 넣어줬다. 항상 이제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복합적으로 넣어주죠. 마리골드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 그러니까 이게 레티노산은 피부로 가서 상피세포에 재생을 하죠.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특히나 이제 가장 피부 중에서도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재생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우리 점막이죠. 점막, 입술, 코, 뭐 기관지, 항문 이런 부분, 점막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카로티노산이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 아까 보셨던 레티날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드시면은 이게 그냥 일반 동물성 레티놀을 먹었을 때는 간에서 독성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베타카로틴은 좀 많은 양을 섭취해도 독성으로 안 바뀌고, 필요할 때 지가 알아서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레티날과 레티노산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몸에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눈 건강과 피부 그리고 점막 건강을 위해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카로틴 플러스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부터 시작된 항산화에 관련된 뉴트리아이트 제품은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저스틴민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